이슈의 현재와 과거를 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일입니다. 박사님, 제가 오늘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네네. 후광이 빛나서 정말요? 오늘 약간 뽀송뽀송하신데 뭐 좋은 일 있으신가요? 촬영 일자가 중으로 당겨져서 좀 덜 피곤한지. 그 컨디션 좋으니까 또 힘차게 네.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저출산과 인구 소멸에 대한 주제인데요.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이 나왔어요. 네네. 0.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근데 출산율이 높았던 때도 있다고 하던데 네네,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급변하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베이비부머의 정의가 뭐냐면 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출산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베이비부머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6.25 이후 50년대 중반생들이 이제 많은 거죠. 전쟁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뤄두고 있다가 전쟁이란 이벤트가 끝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되니까 그동안 미뤄졌던 인구들이 더 늘어난 것도 있고, 근대화다 뭐다 하지만 네. 실제로 한국이 근대화됐다라고 보기에는 미스터 선샤인 이런 드라마들 보면 뭐 조선 후기에 이제 양장 입고 전철 다니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은 근대화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60년대는 돼야지. 왜냐하면 우리 6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소달구지 네. 뭐 이랬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근대화되면서 이제 영아 사망률도 줄고 그다음에 이제 위생관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면서 출산율도 높아지고 사망률도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집트는 지금도 출산율이 넘쳐난다고 하거든요. 합계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집트는? 그러니까 이집트 합계 출산율이 지금 한 3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높은 수치로만 따지면 사실은 그 서부 사하라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가장 채빈국들, 콩고라든지 이쪽 네. 지역들, 나이지리아 이런 지역의 출산율이 거의 6명, 거의 뭐 우리나라 최고 수준에 다다르는데, 네. 공익 광고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위생이라든지 영양 상태가 또 나빠서 사망률도 높아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산업화가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사실은 합계 출산율이 대체로 2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방글라데시, 네. 뭐 베트남, 태국, 인도조차도 합계 출산율은 뭐 많아 2.5명, 2.6명인데 이집트는 거의 3명인 거죠. 이렇게 같은 고물가 시대에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까요?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따르면 네. 서민들의 중상층의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다 보면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되고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다 보면 출산율이 증가해요. 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조금 뭐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1인당 GDP가 5,000불에서 6,000불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최빈국이 아니고 개도국 수준에 가면 대부분 여성의 그 평균 학력이 중졸 수준이 되고요. 출산율이 2대로 떨어져요. 2.2, 2.6, 2.4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이제 독특하게도 이집트, 그리고 또 출산율이 3에 가까운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왜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이유가 좀 있어요. 아이를 많이 낳아, 뭐 피임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이런 류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네. 그 이슬람 국가라서 그런 영향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사회의 어떤 통념이라든지 분위기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집트 여성의 학력이 다른 동남아시아의 학력에 비해서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교적, 문화적 요인들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집트는 과거에도 좀 출산율이 높았나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더 높아진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가 과거에 출산율이 높았던 게 아니고, 네. 다들 뭐 출산율, 합계 출산율은 70년대, 80년대도 3, 4였는데 네.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많이 떨어졌는데 이집트가 이제 안 떨어진 거죠, 사실은. 떨어진 거구나. 근데 이집트는 출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줄어들진 않고 있는데 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은 뭐 출산율이 저하되는 게 경제 그게 큰 문제죠.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집트는 많이 났는데 그럼 왜 문제가 네.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인구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그러니까 사람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즉 자본, 생산 수단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집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구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저도 이제 자세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2000년에 이집트 인구가 이제 7천만 명이 좀 넘어요. 근데 2010년에 8,700만이 넘어요. 지금 2020년에는 1억이에요, 인구가. 정말 급격하게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에 네. 이제 빠르게 이제 인구가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빠르게 인구가 늘면 거기에 맞게 그럼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생산 수단도 제조업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자본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서로 모형에 따르면 1인당 소득이 감소하게 돼요. 일자리는 10개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일하는 사람은 노동시장에 이제 10명씩 나왔는데 이제는 15명, 16명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실업률도 당연히 높아지고 1인당 GDP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집트의 경우에는 빈곤율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위소득, 딱 가운데 있는 소득 대비해서 그 이하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이제 빈곤율이라고 하는데 네. 2015년에 이집트의 빈곤율은 뭐 대략 28%. 28%요? 근데 이제 2020년에는 이제 32% 가량으로 점점 늘고 있고 3분의 2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한 7% 정도 육박하는데 이 실업률의 7%가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한국의 실업률은 지금 3%대예요. 미국은 4%대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터지고 미국이 정말 경기가 안 좋고 고용시장이 안 좋았을 때 실업률이 8%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일자리를 좀 늘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려면 이제 충분한 자본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집트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 또 정권 자체가 좀 종교적인 성향이 강해서 해외 투자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국은 그래서 저희 이제 60년대는 서독에 이제 광부라든지 간호사들 파견하기도 하고 70년대 들어와서는 5.1달러 얻기 위해서 이제 중동에서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다 그런 일환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그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게 성과를 거둔 나라인 거죠. 성과를 거뒀는데 저출생 문제는 또 심각해져 가고 이게 좀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있고 그런 것 같네요. 저출생 문제가 최근 들어서 더 심각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왜 더 심각해진 건가요? 경제학적으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냥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부동산 가격, 집 가격이 오르니 결혼도 어렵고 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경제활동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출산도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상당한 근거를 가지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 학계 출산율보다 서울의 학계 출산율이 더 낮아요. 그런 거 보면 집값도 의미가 있겠구나. 이고 또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그리고 이제 여성의 소득 수준. 예전에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소득의 직종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들 남녀가 특별히 차이 없이 비슷한 학력을 가지게 됐고 또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게 됐고 또 비슷한 소득을 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아이를 낳고 이제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이 낳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거죠. 굉장히 값비싼 아이들이 사치제가 된 거죠. 사치제가 됐다. 네네. 날카롭네요. 근데 요즘에는 또 뭐 공동 육아라고 해서 남자분들도 많이 육아에 참여하시고 또 여성분들이 일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박사님은 어떠세요? 찔리는데. 박사님 어떤? 저는 네. 애를 쓰고 있기는 하는데. 네. 애를 쓰는 데가 지금 많이 나왔어요. 사랑합니다, 장모님. 장모님 많이 도와주세요. 장모님께서 많이 그래서, 도와주시는구나. 보통 조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세태들, 저희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저희가 방송 촬영 전에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추석이 무서우시다고. 왜 추석이 무서우세요? 하니까 이제 육아를 얼굴 편집될까라고 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에서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도 출산율을 좀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죠. 이거 맞아요. 원인을 다 아는데 왜 우리는 해결을 못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첫 주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해답을 남기고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2부에서는 더 자세하고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